유명 걸그룹 출신이지만 노출 영화를 찍은 배우가 있나? 아이돌이 찍은 야한 작품도 있을까? 라고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걸그룹 출신이지만 배드씬까지 찍은 여배우 탑 8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리는 그룹 FX에서 비주얼을 담당했던 아이돌입니다. 데뷔 때부터 남성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큰 인기를 누렸죠. 가수로도 상당히 성공했으며 나오는 음반마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기의 정점을 달리던 설리는 연기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원래가 아역 배우 출신이라 항상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죠. 그녀는 해적, 패션왕 등을 통해 필모그래피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큰 한방을 위해 리얼이란 작품에 출연하죠. 설리는 극 중에서 상반신을 온전히 노출합니다. 김수현과의 배드씬을 통해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죠. 당시 수많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와, 설리가 진짜로 잘 나가는 걸그룹이었는데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리의 19금 연기로 주목받았던 이 영화는 크게 흥행하진 못했습니다. 관객 47만 명을 동원하는 아쉬운 성적을 받았죠. 설리는 이후 더 좋은 연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세상은 그녀를 저버렸습니다. 송민경은 더 시아란 그룹에서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아담한 키에 청순한 외모가 매력 포인트였죠. 원래 그녀는 티아라로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운명의 장난인지 더 시아로 데뷔했습니다. 약 3년간 열심히 활동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팀은 사라졌습니다. 이후 송민경은 드라마, 영화, 트로트를 가리지 않고 여러 곳에서 활동합니다. 멀티테이너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죠. 결국 2023년 10일간의 애인이란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옛 남자친구를 만나 열흘간 꿈같은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찐한 배드씬을 찍게 되죠. 얼굴이 예뻐서 그런지 에로 영화보다는 멜로 영화처럼 느껴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약 4분간 이어지는 정사씬은 야하면서도 충분히 아름다웠죠. 송민경은 이 작품 이후 연기보다는 트롯 활동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김시윤은 현직 걸그룹일 때 에로 영화에 출연한 화끈한 배우입니다. 그녀는 다임피스라는 3인조 걸그룹에서 활동했죠. 당시 섹시를 컨셉으로 활동했지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일까요? 시윤은 남녀의 궁합이란 에로 영화에 과감히 출연을 결정합니다. 보통 아이돌들은 성인 영화에 출연하더라도 노출을 극히 제한하지만 시윤은 정말 농염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19금 웹툰 작가 고키로 나오는데 모태솔로를 탈출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탈출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배드씬이 등장했는데 그 수위가 정말 높았습니다. 노출 강도가 너무 셌던 걸까요? 시윤은 이 작품 이후 그룹을 탈퇴하게 됩니다. 비키는 걸그룹 달샤벳의 리더로 약 2년간 활동했습니다. 길게 뻗은 다리와 볼륨감 있는 몸매가 특히 돋보였죠. 그녀는 팀을 거쳐 솔로로도 활동했지만 결과는 매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기상캐스터, 맥심 모델, 연기자로 활동하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죠. 특히 연기자에 관심이 있던 비키는 2014년 운명의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이름은 바리새인. 비키는 주연으로 활약하며 상당한 노출 연기까지 마다하지 않고 소화합니다. 대중들은 아이돌 출신 비키가 출연한다는 소식에 한껏 들떠 있었죠. 노출만 보러 갔던 사람들은 의외의 연기력에 놀라게 됩니다. 영화 개봉과 동시에 연기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고 비키는 결국 신인 여우상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1년 후 곧바로 차기작이 개봉합니다. 이 영화의 이름은 착한 처제. 바리새인과 다르게 이름부터가 완전한 에로 영화였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유명 드라마에 캐스팅해준다고 해서 찍게 되었어요 라며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비키는 상처를 안은 채 활동을 중단합니다. 최승아는 6인조 걸그룹 바바에서 활약한 가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란 타이틀곡으로 뮤비도 찍고 쇼케이스에도 출연했죠. 하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그룹 자체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최승아는 광고 모델이라도 따기 위해 여러 업체와 미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대표가 성인 배우를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하게 되죠.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제안을 승낙합니다. 걸그룹이라는 인지도를 내세운 그녀의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나이도 20살로 어렸고 끼도 있었기에 순식간에 업계 탑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게다가 5개월 만에 40작품을 소화하며 상당한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별명이 에로영화 공장장이었다고 하죠. 편당 출연료도 상당했는데 한 작품당 3천에서 4천만 원을 번 것으로 추정됩니다. 5개월 만에 40작품을 찍었으니 출연료로만 1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빠르게 돈을 번 그녀는 2년 만에 에로배우 생활을 청산합니다. 슬럼프가 일찍 찾아왔고 작품에 대한 흥미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BJ로 활동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은 트로트 걸그룹 오로라에서 활동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걸그룹이지만 그녀는 본인의 가수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이후 독립영화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중국에서는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다방면에서 활약하던 그녀는 2013년 화려한 외출이란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포스터부터가 선정적이었기 때문에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제 뉴스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당시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며 한동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극중에서 꽤 자극적인 노출이 나오는데 그 수위가 상당하죠. 대중들의 관심이 온통 노출에만 쏠리자 그녀는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노출 배우로만 알려져 속상해요 라며 직접 마음을 드러냈죠. 이후 그녀는 유튜버에 도전했습니다. 2020년에 시작한 그녀의 채널은 3개월 만에 10만 구독자를 넘어섰죠. 하지만 안타깝게 채널이 폭파당하며 현재는 업로드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오다은은 걸그룹 LPG에서 활약했습니다. 167cm의 큰 키에 늘씬한 몸매로 주목받던 신예였죠. 가수 활동이 힘들었던 그녀는 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탈여행 프라이빗 아일랜드란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녀는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신서율과 손은서도 주연으로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 영화는 장르부터가 에로였기에 노출신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중에서 그녀는 전라 노출을 통해 탄탄한 몸매를 드러냈죠. 배드신 또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장면들이 연속해서 등장하죠. 오다은은 쉽지 않은 연기였지만 시나리오상 꼭 필요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더 이상의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심사를 바꿔 머슬매니아 대회에 참가했으며 2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죠. 2021년엔 화장품 브랜드까지 론칭하며 사업가로서의 길까지 걷고 있습니다. 박경희는 투란이란 걸그룹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당시 박경희는 한비란 예명으로 활동했으며 리더 역할을 맡았죠. 투란은 중국 멤버까지 영입한 글로벌 걸그룹이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후 성인 영화 성판 17 남자들의 17가지 성적 판타지에서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박경희는 이 작품에서 상당한 노출을 소화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만 관객 수가 너무 미미해 입소문을 타진 못했죠.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그녀는 이 작품 이후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걸그룹 출신으로 노출 연기에 도전한 8명의 여배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도전했던 그녀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끝!